네, 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예,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고 해외 증시 대비해서 계속 좋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기가 좀 꼬여 있는 상태. 우리 주기는 단기 주기는 상승하고 이제 조정받는 이 자리에서 해외 증시가 나쁘지 않은데, 일단 큰 틀에서 지금 미국 연준의 어떤 발언들, 매파로 분류되는 사람들의 발언이 그렇게 뭐 비우호적이진 않더라. 그래서 앞으로 미국 연준의 속도 조절은 분명할 것이다. 0.5%가 되고 뭐 이제 필요하면 0.25%씩 또 움직이게 되는데 상단은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여지는 남겨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이제 조금 조절이 된다라고 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미국의 지금 실질 기준금리는 6% 정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4%인데 지금 양적 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서 자금이 돌지가 않는 상태.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는 상태에서는 채권 시장에 자금들이 들어오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샀는데 금리가 더 올라가면 여기서 샀던 채권은 일단 평가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정점을 찍고 나면, 그리고 앞으로 금리가 내릴 거다라고 하면 이때 채권을 발행하는 건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다만 금리 수준이 높아야 되는데, 그래서 실질 지금 기준금리가 4%지만 시장에서는 6% 정도로 반영을 하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3%인데 시장에서는 한 5% 정도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출금리도 그렇고 예금금리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긴축이 지금 기준금리보다 과하게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속도 조절을 통해서 또 과열이 빠지게 되면, 그러면 시장이 생각보다 많이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큰 틀에서 장기 하락 추세가 끝났다라는 어떤 신호들이 나오고 있고, 그럼 이게 경기 침체를 앞두고 나오는 어떤 페이크성 반등이냐, 아니면 경기 침체를 먼저 반영을 해버렸냐라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이제 시장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고, 특히 이 인터넷이 도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뭐 단순하게 정보가 실시간으로 퍼진다 이게 아니라 축적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저장 용량도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과거 데이터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1999년 이전 데이터를 보시는 건 조금 이 증권사마다 차이가 있을 겁니다. 대신증권처럼 오래된 데는 볼 수가 있고, 비교적 최근에 나온 증권사들은 이 데이터가 없는 상태인데, 분명한 건 어쨌든 한 20년 정도의 데이터를 보는 것은 거의 무리가 없다. 축적된. 그래서 20년 동안 증시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거의 적은 시간을 할애하고 알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나오면 거의 틀림없이 주가가 빠지네, 이런 부분들이 선반영된 과정들이 아니었나. 그래서 과거에는 없던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이렇게 지수가 상승했다가 곧바로 죽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버티다가 한 파동이 더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없었고, 그리고 여기서 V자로 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잘 없었습니다. 이 사례도 없었고 이 사례도 잘 없었고, 또 여기서 바로 죽는 이 사례도 없었고, 굉장히 예전보다 빨리 반영이 된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갔다면, 요즘은 이제 그냥 이렇게 반영했다가 이렇게 가버리는 요런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 걱정해야 될 건 여기서 이렇게 갈 수 있지 않느냐. 여기서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걸 제일 지금 우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예측을 한다면. 그러니까 경기 침체 시장이 나쁘다, 과거에 나빴고 안 나빴던 적이 없다 라고만 생각하고 접근을 한다면 방패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미국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연준 회의록이 나오는데
별 내용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있다고 해서 금리를 뭐 7%까지 올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또 무너지겠지만, 세 가지 측면에서 그런 게 좀 가능성이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세금을,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쓰고 있더라. 그러니까 유가가 오르면 유가 보조금으로 쓰고,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 천연가스 보조금으로 씁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물가가 잡혀 있는 상태. 한국도 전기요금 올리면 되는데, 전기요금 오르면 많은 부분에서 요금 인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전기요금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한국전력이 손해를 보고 그 공기업이기 때문에 세부담이 커지는 이런 구도가 되는데, 세금을 인플레이션 억제에 사용하고 있더라. 두 번째는 기저효과가 사라진다. 기저효과가 사라지면 그 전월 대비해서는 0.1% 오르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요 이전에 물가가 낮았던 구간이 다 넘어가고 나면 뭐 8%, 9% 올랐을 때랑 비교해가지고 올해 물가 상승률을 내놓는다. 이렇게 되면 사실 낮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저효과도 이제는 물가가 높아진 이 기저효과가 사라지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미국이 금융시장까지 건드리고 있다. 예, 보면 지금 미국이 그 원자재 관련해서 여기 원자재 ETF 매도 대금의 10% 세금 징수합니다. 이건 뭐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손절해도 10%입니다. 예, 연말까지 다 팔라라는 얘기인데, 여기 내용이 여기 보시면 지금 미국 원자재 ETF에서 매도 대금의 10% 세금 징수를 한다. 연말까지 안 팔면 세금 폭탄이다. 그러면 200여 개 원유 가스 인프라 관련해서 외국인이 팔 경우에 10%를 세금을 부과하면서, 한국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떤 거냐면 원자재 시장에서 자금을 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 금융 투자 소득세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징벌적 과세입니다. 예, 손절해도 10%는 내야 되니까. 예, 그런 구조기 때문에 이런 세제까지 활용해서 물가를 잡겠다고 나온다. 투기 자본이 빠지면 국제 유가 기준으로 한 20달러 정도 빠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우려를 낮추게 되고, 그게 연준의 어떤 그 판단에 영향을 크게 끼치지 않을까. 또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늘어날 것이고, 노동시장에도 이제 서서히 균열이 오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실업률이 낮은 게 이 구직에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 많은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나 가상화폐를 통해서 노동을 왜 해라는 젊은 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 인상이나 자산 시장이 망가지면서 이제 구직자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실업자도 늘어나게 되는 이런 구도가 되니까, 아직까지 노동 시장이 견고하기는 한데 틈이 보이고 있다. 이런 걸 종합했을 때 특별한 내용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저게 없으면 미국은 괜찮을 거고 우리는 조금 조정을 받을 건데,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흐름, 그리고 내년에는 조금 더 나아지는 흐름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산타 랠리 가능성보다는 이제 연초 랠리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댓글 확인 끝났고, 항상 이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 그러면 종목을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익숙한 종목들, 사실 특징이 있는 종목들이 없으니까 익숙한 종목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노레이 때문에 스트레스도 조금 받으실 텐데,
제노레이, 인터로저, 뭐 대한제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고 이제 지금 상태로는 우리가 대형주 포지션이 약하다 보니까 사실 대형주는 알아서 하시면 되니까 네, 거의 중소형주로 다루고 있는데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금투세 관련된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 있고 연말에 또 이런 아무래도 이런 수급이 유동성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대형주에 비해서는 좀 취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대형주들은 뭐 외국인도 사고 프로그램도 사고 뭐도 사고 사는 사람들이 많는데 반해서 이 중소형주들 대부분 이제 개인에 국한됩니다.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기회가 되고 시장이 나쁠 때는 약점이 됩니다. 그러면 시장이 나쁠 때 사가지고 기회일 때 팔아야 되는데 사실 진입 타이밍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은 시장이 나빠도 간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뭐 시장이 이렇게까지 나빠질 줄 몰라가지고 예, 그래서 약간의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본기가 튼튼한 종목들이 배신을 한 경우는 없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는 있지만 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 예전에 NH투자증권 예, 사실 뭐 거창했습니다. NH투자증권이 처음에는 이게 무슨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증권이었지? 그, 이게 생각이 안 나는구나. 아, 세종증권. 예. 예, 이게 세종증권이었는데, 예, 세종증권이 중소형 증권사였습니다. 이 세종증권을 이제 농협에서 인수를 했는데, 이 농협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지역 농협까지 합쳐가지고, 예, 지역 농협이 거의 중앙회 한 두세 배 정도 자산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500조가 넘는 거대한 전국의 지점이 어마어마한 이 농협에서 세종증권을 사서 밀어주면 얼마나 회사가 커질까. 예, 그래서 2006년에 이런 게 있었고 2007년에 곧바로 시장이 좋다 보니까 곧바로 성과가 나는 듯 했습니다. 근데 그 타이밍을 놓치고 나서 보니까 이거 2015년까지 끌고 왔다. 거의 10년을 갖고 왔습니다. 예, 그래도 뭐 10년 이자 치고는 이자보다 나았던 성과인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경우는 있지만 좋은 종목이 배신하는 경우는 없다. 이걸 깔고 이제 자 제노레이로 오면 물론 이제 어떤 심정이신지 잘 알고 제가 여기서 말 실수하면 여기 돌아올 거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시장이 나빴던 것과 비교하면 우리가 편입한 가격이 많은 정도였다. 뭐 잘 대응하신 분들은 그거보다 낮게 하셨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대응을 하지 말라. 꼭 그냥 보유를 하시라 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번 줄였다 샀다가 이렇게 하셨으면 더 괜찮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내려온 낙폭으로만 보면 시장 대비해서 크게 뭐 나쁘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는데 10년짜리도 있기 때문에 뭐 저는 그렇습니다. 될 때까지 무조건 되는 거니까 사실 이게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예, 올라간다. 이게 NH투자증권처럼 재수 없어서 10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또 세상 일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고점 자체가 15,000원대니까 한번 발동 걸리면 넘어갈 거고 예, 그래서 될 때까지 갖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 왜 이렇게 안 올라가 내일이라도 올라가나 뭐 한 달 뒤에는 올라가나 이렇게 짧게 생각하시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저히 진짜 더러워서 팔게 될 때 그때 올라갑니다. 너무 짜증나서 아우 진짜 이게 5만 원 가더라도 난 이제 그냥 던진다. 이렇게 할 때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좀 답답하고 짜증이 나고 인내심이 한계가 온 이런 분들이 질문을 주시면 제가 감수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욕을 먹을 감수를 하고 그냥 정리하시는 게 좋다.
왜냐면 그분들은 못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성격으로 가야 되는지 언젠가는 가기 때문에 언제일지 모르지만 예, 가져가시면 됩니다. 사업의 어떤 그 기준도 명확합니다. 경쟁사 제품 대비해서 반값에 성능이 더 좋다. 해외 시장 개척하고 있다. 개척 끝나면 규모나 이런 부분에서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좀 긴 안목으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긴 안목이 안 되시는 분들은 빨리 갈아타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인트로조. 인트로조는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요것도 역시 그 실적을 만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어긋남이 없었고,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또 재미도 있었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거 한번 끊는다라고 말씀도 드렸기 때문에 대응의 어떤 미흡함도 조금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덜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쁜 구간에 와 있지만 그래도 이 지지가 이 정도에서 된다라는 것은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양호한 거고 실적도 이제 준수합니다. 70억, 70억, 80억 이렇게 가고 있고 그러면 이제 3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는데 현재 시가총액은 3,502억이니까 실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근데 이 분야가 단순히 제조업을 해서 네, 감가상각이 되고 이런 현금이 없는 상태에서 뭐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좋아지고 고정비가 계속 들고 이런 게 아니라 판매가 늘어나면 계속 이익이 폭증하는 구조. 고정비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뭐 콘택트 렌즈 만들면 원가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 안에 기술이 집약돼 있고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설비도 구축하고 엄청난 연구비를 때려박고 뭐 이런 상태에서 진행을 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이제 100개 찍어내나 150개 찍어내나 다를 게 없더라. 그러면 추가로 찍어내는 게 많아질수록 이익이 폭증하는 구조다.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고 이게 이제 코로나 끝나면서 더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시장 영향을 제외하면 문제가 될 부분이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항상 그렇지만 10년도 기다렸기 때문에 그 저와 예, 여러분들께서 느끼는 그 온도 차이가 큽니다. 저는 뭐 10년도 기다렸는데 이제 뭐 1년, 2년 차, 뭐 이런 생각이고. 뭐 대부분의 분들은 사실 하루짜리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도대체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고. 예, 그게 이 제가 하는 이 매매 같은 경우는 자극의 강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매매를 해 나가면 이 자극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일종의 표현을 하자면 치료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도박으로 하면 도박하고 똑같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도박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고자극에서 저자극으로 와야 되고 그러면 1년도 지나고 2년도 지나고 이런 수순을 밟아 나가야 되고 큰 파동만 보고 작은 파동을 버려야 되고 예, 이런 어떤 치료의 과정들이 필요하다. 표현을 하자면 네, 그래서 여기 적응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미래가 있습니다. 근데 짜증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미래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잘 참아 오셨으니까. 아닌 분들은 뭐 조금 이따 팔고 나가고 그러셨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희망이 있고 네, 잘 기다리시는 분들은 더더욱 희망이 있고 시장이 뭐 언제 좋았다가 언제 나빴다가 하니까 우리나라 자체로만 보면 앞으로 좋아질 일이 없습니다. 경제는 계속 침체고 장기 불황이고 이럴 겁니다. 인구 구조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기업들이 해외에서 매출 비중이 높고 해외에서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적어도 주식시장만큼은 다르다. 주식시장 살 사람이 없는데 외국인이 삽니다. 네, 그래서 자산시장 중에서 부동산도 희망이 그렇게 보이지 않고 채권 그 정도 이자에 만족하는 사람 없고 가상화폐 가치도 없고 네, 그럼 주식밖에 없지 않을까. 네, 뭐 하나 더 붙이자면 뭐 태양광 정도. 네, 이 정도가 이제 앞으로 우리 투자해서 괜찮을 거다. 근데 그 이 주식하고 집은 이제 부동산으로 투자 대상이 되기는 어렵겠지만 집은 하나 깔고 계시니까 자동으로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태양광까지 붙이면 우리나라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에너지 생산 기업에 투자 대신에 했다. 그럼 10년 주기로
요게 좋았다가 요게 좋았다가 합니다. 주식과 이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고 부동산 그 안에서 그냥 자산의 어떤 변동성을 줄여주는 중심을 잡아 나간다면 그래도 지금보다 인플레이션에 잘 대응해서 우리의 어떤 자산이 불어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또 이 원익 QNC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도 뭐 제가 이제 약간 의도적으로 좀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도 이 제가 고르는 회사들은 다 좋아집니다. 주가가 안 올라서 그렇지. 자, 이 원익 QNC 보시면 영업이익 200억대에서 400억대가 되고 400억대에서 800억대가 되고 올해는 지금 300 중반대로 하니까 1,400억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익이 폭증하는데 자, 이 회사가 지금 4년 동안 일했고 이런 거 보면 제 분석이 나쁘지 않습니다. 예, 이런 4년 연속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있는 회사고 근데 주가는 예, 지금 2019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201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20년에도 크게 재미없었고 작년 2021년에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편입 시점에 어느 정도 올라버린 상태에서 했는데 올라버린 상태라 하더라도 요 지금 실적 가치로 보면 지금 저평가입니다. 한 파동 더 보여줄 수 있다. 근데 시장이 나빠가지고 조금 주저앉은 상태고 다시 회복 중인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최종적인 모습은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꾸역꾸역꾸역 하다가 결국은 이런 큰 마지막 오버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 이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6,914억입니다. 예, 시총에 비해서 실적이 아주 잘 나오고 있는데 이 회사가 과거에 2008년에 얼마짜리였냐? 예, 2008년에 요거에 한 4분의 1, 40분의 1 정도 되니까 시총이 예, 이때 뭐 한 거의 200억대? 200억대 시총이 6,900억까지 갔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렇게 되는 종목을 찾아야 된다. 우리가 경제적 자유인이 되려면 대형주 좋습니다. 삼성전자 사가지고 뭐 얼마나 먹겠습니까? 많이 먹어야 한 4, 50%입니다. 물론 이런 것도 잘 축적해 나가면 괜찮지만 이거 그냥 은행보다 조금 낫다는 수준이고 우리가 정말 경제적으로 좀 자유를 얻으려면 우리가 투자한 이런 작은 종목이 나중에 이런 큰 회사가 돼야 된다. 예. 그래서 제가 뭐 영신금속, 뭐 HK 이런 종목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저게 이런 식으로 원익 QNC처럼 큰 회사로 발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거. 근데 영신금속은 조금 가능성이 보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우진플라임. 네, 우진플라임도 그런 가능성이 보이는데 이번 실적으로 우진플라임은 이제 순자산이 1,000억이 넘어갔습니다. 뭐 자산 대비해서도 저평가고 실적도 당연히 그렇고. 예,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 했는데 반등을 했는데 그 이전에도 어느 정도 끼를 보여줬던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급등이나 이런 부분에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예, 당시에는 실적이 지금보다 훨씬 덜 좋아졌는데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또 때가 중소형주 위주로 어떤 때가 발생을 하면 또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이 우진 플라임은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런 뭐 제품 성형하는 사출 성형기 그리고 이 플라스틱 관련해서도 플라스틱의 이 공간을 만드니까 충격에 훨씬 더 강하더라. 그리고 원가도 절감할 수 있고 재료비가 줄어드니까 그리고 기능성도 좋아지고 이런 제품을 왜 안 살 것이냐. 예, 그리고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뭐 이런 걸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찍는 종목들은 다 그렇게 됩니다. 예, 근데 적자, 흑자 지금 훨씬 좋아지고 올해는 더 좋아질 거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안 오르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회사가 좋아지면 쥐가 안 오르고 어쩌겠습니까? 올라야지. 예, 결국은 너무 심한 저평가 상태가 되는데 라는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시장 때를 잘 만나면 단기간에 반응이 와서 좋은 거고, 때를 못 만나면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린다, 이런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조금 비교적 큰 종목 S&T 모티브를 보면 다 전기차하고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네, S&T 모티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꾸준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시총 대비해서 또 자산도 있고, 네, 주가도 2021년부터 2021년에 고점 찍고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예, 요 조정받은 과정에서 지금 가격 매력이 발생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조정받고 기간 조정받고, 뭐 이제 여기서 에너지 좀 축적하다가 방향 잡을 만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방향 잡을 만한 어떤 배경이 되느냐? 영업이 계속 늘어나서 이제 300억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분기 영업이익. 예, 이러면서 이제 대기업으로 성장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 종목도 뭐 처음부터 좋았냐 그러면 2008년 기준으로 보면 지금보다 이때 시총이 2008년 기준으로 해서 한 1000억 정도 됐을 겁니다. 1000억짜리 회사가 지금 이제 주가가 적절한 가치까지 오르면 1조짜리가 되니까. 그럼 지금도 이제 뭐 200억짜리 중에서 혹시라도 터져가지고 5천억 1조짜리 될 게 없느냐. 이런 걸 계속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 하나 잡아야 우리는 경제적 자유인으로 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생각했을 때 영신금속이 그런 종목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거의 뭐 예전에 이 월봉을 보면 예전에 그 GM의 주력 계열사였습니다. 계열사가 아니라 주력 협력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이제 GM이 국내 공장 철수하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커졌는데 여기서 이제 고객사 갈아타는데 성공을 합니다. 현대차로. 그리고 지금 현대차는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뭐 리콜이나 이런 문제가 발목을 잡긴 하지만 판매량이나 상품성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가성비로만 보면 현대차가 세계에서 제일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탄탄한 이제 협력사 납품처가 생겼고, 그리고 전기차 전용 라인을 만들었을 때 앞으로 이제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테슬라 그리고 그 마그나 이런 이제 세계적인 부품 회사나 자동차 메이커들로 이제 대상을 확대를 하고 있고, 물론 이거 만들기는 되게 쉽습니다. 쉬운데 결국은 지금처럼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 변동이 심하고 이랬을 때 경쟁에서 도태되는 회사가 생길 거고 살아남는 회사가 생길 건데, 그러면 이 경쟁사로 볼 수 있는 태양금속을 보면 태양금속 뭐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태양금속의 누적 적자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뭐 다른 이제 소문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지배구조 관련해서도 약간의 이제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소문일 뿐이니까. 근데 분명한 건 이제 안정성이 조금 떨어지는 건 확실하니까 이번에 이제 그 환차익 쪽으로 해서 실적이 괜찮게 나오긴 했지만 매출도 크고, 근데 과연 잘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는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경쟁사 대비해서 나은 부분도 있고 전기차에도 잘 대비를 했고, 그래서 뭐 운이 따라준다면 이대로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고 이 공장으로 가서 더 늘어나고 이렇게 되고 경쟁사들이 주저앉아 준다면, 그러면 아까 보신 것처럼 한 10년, 20년 후에는 훨씬 좋은 가격이 돼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요런 이제 생각도 해보는데, 어쨌든 현재 있는 회사들보다는 영신금속이 낫다. 경쟁사보다는.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주로 다루는 종목들 한 번씩 살펴봤는데, 그 많은 인내가 요구되고 지금 인내심이 좀 한계가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미
이미 팔고 잊어버리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분명한 건 이제 이 기본적 분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비교적 잘 찾기 때문에, 제가 찾은 종목 중에서 갑자기 뭐가 잘못돼서 문제가 됐다 이런 경우는 잘 없을 겁니다. 그런 게 만약에 있다면 그거는 길게 보시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단기 이벤트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이고, 네, 그래서 비교적 길게 보는 이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뭐 지금은 비록 나쁘지만 시장이 좋아지고 시간이 지나면 이것보다 더 실적이 좋아질 거니까 이 종목들은 결국 상승하지 않을까. 그런 믿음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편하게 그 과정에서 이 스트레스 받고 인내심 깎이면 정말 중요할 때 그냥 팔고 없습니다, 주식이.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시장이 이제 긴축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면 점점 좋아질 거고, 우리는 주기상 뭐 내년 초부터 좋아질 가능성이 크니까 연말까지는 그 금투세 관련 불확실성, 이런 부분에서 좀 리스크 관리에 치중하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주식을 조금 길게 보유를 해 나가는 이런 대응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